본 영상은 실제 사건 보도가 아니라 우주과학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든 SF 미스터리 픽션 다큐입니다. 1972년 이후 인간은 달에 다시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비용이 너무 컸고 위험했고 우주 탐사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달을 떠난 진짜 이유가 비용 때문만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나의 가상 기록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48시간, 달의 뒷면에서 반복해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신호, 그리고 그 신호가 인간의 언어와 너무 닮아 있었다는 미스터리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 신호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 지구에서 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늘 보는 쪽은 달의 앞면입니다. 반대로 달의 뒷면은 지구와 직접 마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달의 뒷면은 과학자들에게도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가장 완벽한 미스터리의 무대였습니다. 물론 달의 뒷면은 실제로 탐사된 영역입니다. 탐사선이 촬영했고 지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 그곳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간은 그곳에 수많은 이야기를 투사합니다. 이 영상의 가상 설정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1970년대 초 달 궤도를 돌던 한 관측 장비가 이상한 전파 패턴을 포착합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로 기록됩니다. 우주선 내부 장비, 태양풍, 지구에서 반사된 통신 신호, 혹은 단순한 잡음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호는 48시간 동안 불규칙하게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잡음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간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상 기록 속 연구원들은 이 신호를 젤-48이라고 부릅니다. 루너, 즉 달에서 온 48시간 신호라는 뜻입니다. 신호는 13초 동안 이어지고 8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13초 동안 반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 이후에는 정확히 21초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13, 8, 13, 21. 단순한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 패턴은 묘하게 사람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자연의 무작위 잡음에서는 이런 식의 반복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배터리 주기, 송신장치 간섭, 태양 활동, 지구 전파 반사까지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런데 제거할수록 한 가지 이상한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 신호는 누군가가 듣는 사람을 상정하고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신호의 방향을 계산하자 그것은 달 표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달의 뒷면 특정 분화구 주변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호의 출발점은 달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달은 단지 거대한 거울처럼 그 신호를 되돌려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외계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과학은 가장 평범한 설명부터 검토합니다. 장비 오류, 지구 기원 신호, 군사통신, 실험 전파, 우주선 잔류 신호. 가상 기록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석팀은 신호를 느리게 재생하고 빠르게 재생하고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매우 불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신호의 일부가 1960년대 지구에서 사용하던 실험 통신 방식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만듭니다. 첫째, 과거 지구에서 보낸 신호가 달의 뒷면 어딘가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가 그 방식을 알고 의도적으로 흉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상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신호를 보낸 존재가 인간의 통신 방식을 학습했거나 적어도 그것을 해석할 만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관찰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외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수십 년 동안 신호를 보냈습니다. 라디오 방송, 군사통신, 탐사선 송신, 텔레비전 전파까지. 지구는 조용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상 다큐 속 화면은 이제 오래된 흑백 지도처럼 전환됩니다. 달의 뒷면, 거대한 충돌 분화구, 낮은 해상도의 표면 이미지,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찍힙니다. 이 지점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영상 속 가상의 좌표입니다. 이름은 사이킥. 연구원들은 그 좌표 주변에서 신호가 가장 강하게 반사된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점은 지구와 직접 통신이 어려운 영역이었고 그 시대의 장비로는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신호가 반복되는 순간마다 지구의 여러 관측소에서 동시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미국, 호주, 스페인, 일본의 관측소가 같은 순간 같은 잡음을 포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비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관측소가 신호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측소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고서는 잠깁니다. 가상 기록에 따르면 추가 분석 필요라는 문장 이후 12페이지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종이에는 페이지 번호만 남아있고 내용은 검은색 막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호에서 소리만 찾습니다. 그러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때로 소리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언제 끊기고 얼마나 쉬고 어떤 간격으로 다시 나타나는가. 침묵은 신호의 문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기록 속 한 분석가는 L-48 신호의 빈칸을 숫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난 시간, 멈춘 시간, 다시 시작된 시간을 배열하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 구조는 마치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달의 뒷면에서 우주 바깥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분석팀은 그 방향을 별자리 지도 위에 겹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방향은 특정한 별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어두운 영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반전입니다. 신호는 어떤 존재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오래전에 설치해둔 표지판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라 라는 표지판 말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보면 이름을 붙입니다. 어둠에는 괴물을, 바다 끝에는 신을, 하늘에는 운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의 뒷면에서 온 신호라는 상상은 단순한 SF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래된 본능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공포입니다. 가상기록 속 젊은 연구원은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이 신호가 지적 존재의 메시지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호가 질문이라면 우리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문명은 전파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언어와 문화를 우주로 흘려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호는 정확히 48시간 뒤에 멈췄을까요? 가상 기록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연 현상입니다. 태양 활동이나 달의 위치 변화가 일시적으로 특이한 반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이 만든 실험 신호가 우연히 달을 통해 되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셋째, 누군가가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송신을 멈췄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적으로 가장 섬뜩한 설명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신호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패턴을 보내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관측 장비를 돌리고 분석하고 기록을 남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대답한 셈입니다. 48시간 후 신호가 멈춘 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 사건에서 가장 불편한 가설은 따로 있습니다. 신호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에서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SF 다큐의 상상력 안에서는 강력한 질문이 됩니다. 미래의 인류가 과거의 인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면 달의 뒷면 같은 중간 지점을 이용해 간접적인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 혹은 우리가 언젠가 달에 남겨둔 장치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작동해 과거의 신호처럼 보였을 가능성. 이 가설은 외계인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그 경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낯선 문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응답하지 말 것.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명령이었을까요? 혹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고백이었을까요? 우리는 우주를 늘 바깥쪽으로 생각합니다. 더 먼 행성, 더 먼 별, 더 먼 은하. 하지만 때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시간, 우리가 남긴 흔적,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달의 뒷면에서 온 48시간 신호라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알아도 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받으면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왜 우리에게 도착했는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정말로 달의 뒷면에서 정체불명의 신호가 온다면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학자들은 분석할 것이고 정부는 회의를 열 것이고 사람들은 영상을 만들고 댓글을 달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낸 누군가는 조용히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들었다. 이 이야기는 SF 미스터리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질문은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보내는 모든 신호는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신호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의 뒷면에서 48시간 동안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신호가 포착된다면 인류는 응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댓글에 응답한다 또는 침묵한다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의 시나리오를 이어가겠습니다.